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중에 지능지수가 제일 높은 것이 침팬지이고 감성지수가 제일 높은 동물이 개라고 합니다. 개는 어떤 동물들보다 가장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인간과 감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에 1만 5천 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이라는 편리하고도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 있지만은 나의 털복숭이 친구들은 사람과는 달리 말을 못하는 까닭에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다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려견과의 교감이란 표현을 자주 쓰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려견과의 교감이란 뭘까요? 교감이란 상호 간의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려견을 일방적으로 예뻐만 해주고 사람처럼 대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교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교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려견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려견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 선이는 저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슬퍼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 줄 아는 녀석입니다. 산이의 매력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산이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의 특별한 친구입니다. 반려견과의 교감을 하려면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항상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는 사람처럼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본능에 의존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개와 교감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개와 사람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개가 보호자를 완전히 믿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반려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빈번한 주둥이 핥기로, 하품하기 등과 같은 이런 신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신호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사람이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교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교감하지 못한다면 반려견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쌓지 못하게 되고 유대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개들의 신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요, 짖을 때 또 화가 나서 짖는 소리가 있고 반가워서 짖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애들이 보호자의 눈을 빤히 바라보는 것은 보호자를 좋아한다는 뜻이지만 낯선 사람이나 다른 짐승의 눈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공격을 하겠다는 신호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보호자의 신발이나 옷이나 보호자의 냄새가 나는 물건을 물고 가는 것은 보호자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턱이나 발을 보호자에게 올리거나 몸을 자꾸 기대거나 보호자의 얼굴이나 손을 핥거나 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도 보호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야생의 동물이 생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개가 먹이를 먹는 직후에 하는 행동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먹이를 먹고 바로 보호자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보호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잠을 잘 때도 얘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지금 주변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편안하다는 표현이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배를 땅에 대고 자는 애들은 언제든지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는 애들은 행동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꼬리에 파묻고 몸을 도나츠처럼 말아서 이렇게 자는 것은
날씨가 추워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잡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을 공처럼 말아서 자는 애들은 성격이 느긋하고 좀 태평스럽습니다. 제 반려견 진돗개 암컷 가람이는 암강아지 마루만 보면은 물려고 덤빕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전부 야생성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늑대나 개무리에서는 대개 서열이 높은 암컷만이 출산을 합니다. 이는 척박한 환경에서 무리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인데요. 서열이 낮은 암컷은 교미를 할 수가 없고, 교미를 하였다 하더라도 서열 높은 암컷이 서열 낮은 암컷이 낳은 새끼를 물어 죽입니다. 야성이 강한 개일수록 이러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겠지만은 개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개가 보호자에게 배를 보여준다는 것은, 배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데 이것은 주인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이고, 개들끼리 싸우다가 배를 보인다든지 낯선 사람에게 배를 보인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이고 복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보호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은 대부분 보호자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고, 쓰다듬을 때 귀를 뒤로 젖히는 것도 보호자에게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보호자의 손이나 얼굴을 핥는 대부분의 행동은 보호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인데, 그런데 자기 입술을 계속 핥고 있으면 지금 스트레스나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와 반려견의 유대 강화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산책이나 같이 놀아주는 시간이나, 안 그러면은 껴안아주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쓰다듬어 주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반려견과 교감을 가진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개는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동물이고, 반려견은 이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 반려견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것입니다. 산책은 개들이 정신적인 자극을 받고 아주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걷기만 걷고 무슨 운동하듯이 이렇게 걸을 때 개들 입장에서는 탐색 시간도 없고 급하게 걷기만 걸어야 되니까 산책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책 중에는 애들이 충분히 탐색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반려견과 무엇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산책을 하거나 반려견이 좋아하는 놀이를 같이 하거나 같이 잠을 자거나 같이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이 반려견과 쉽게 친해지고 교감하는 방법입니다. 교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허용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에게 하듯이 내가 싫은 것과 또 괜찮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반려견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이해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표현하고 느끼는 것을, 그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 친구 반려견과 제가 어떻게 교감을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이 밤에 어떤 외부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고 막 짖습니다. 한두 번 짖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짖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안 돼! 하고 막 고함 지르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별일 아니니까 진정하라는 신호를 애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을 애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강요하고 억지하는 것은 교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낑낑거린다면 얘가 지금 실외 배변을 해야 하니 산책을 가자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몸이 아픈다는 표현인지, 힘들다는 표현인지, 무섭다는 표현인지, 싫다는 표현인지 그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겁이 많고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한 녀석일수록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움츠러들고 자꾸 피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만지려고 하면 으르렁대거나 물려고 합니다. 이때 빨리 친해져 보겠다고 억지로 만지려 들거나 급하게 다가가면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개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가 천천히 사람에게 접근할 때까지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교감입니다. 오늘은 반려견과의 교감하는 방법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